생리 전에 여성분들이 입가나 턱 주변에 단기간에 치료하고 싶다면 오히려 염증이 더 깊이 생기고 염증이 더 깊이 생길 경우에는 흉터가 생길 확률이 더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한한가밀 닥터스 피부과 전문의 권순범 원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드름은 초기 치료가 가장 중요하고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필요하며 자칫하면 흉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마스크 속에 숨겨뒀던 입과 턱 여드름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입과 턱 여드름으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마스크 착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원래 안 나던 분들도 나기도 하고 나시던 분들은 훨씬 더 악화돼서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T존이랑 U존이라는 말이 있죠. 청소년기에는 주로 T존, 그 다음에 성인기에는 주로 U존, 입가나 턱 위주로 여드름이 나게 되는데 성인기에 이런 식으로 나게 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입가랑 턱은 다른 데에 비해서 피부가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한번 막히면 모공이 뚫리기가 어려워요. 그 상태에서 피지가 고여 있다가 여드름균이 번식을 해서 여드름 염증이 보다 깊고 흉터를 좀 유발할 수 있게 생기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입과 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활 습관적으로 계속 만진다든지 혹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면도를 하는데 면도날이 좀 오염됐다든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쉐이딩을 할 때 붓에 오염된 붓으로 쉐이딩 화장을 많이 하신다든지 등의 이제 위생적인 이유를 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 쓰고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마스크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좀 덮이게 되고 마스크 안쪽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피지 분비가 발생을 하고 마스크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 때문에 모공 주변이 좀 부어서 피지 배출을 좀 막아서 생기는 것이 여드름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는 호르몬입니다. 이제 생리 전에 여성분들이 입가나 턱 주변에 많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셨을 텐데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피지 분비를 증가시키고 염증 발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준비된 상태에서 호르몬 신호가 오면은 염증이 좀 폭발적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현상에 기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가끔 나요. 뼈를 저 같은 경우는 염증이 생겼을 때에는 일단은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기 위해서 염증 주사 맞고 저만의 이제 방법이 있는데 거울 보고 이제 주사를 할 때 손이 안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고개를 이렇게 갑니다. 셀프로 놓는 원장님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오늘 유튜브 촬영 전날 스트레스 받았을 때 긴장될 때 스트레스적인 원인이 좀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술 먹었을 때 음주했을 경우에는 이제 얼굴에 열이 확 오르면서 피지 분비량이 좀 늘어나고 그런 열로 인해서 수면 습관이나 그런 밸런스도 확 깨지고 다음날 보면 하나 정도 나입니다. 일단은 여드름과 뾰루지 같은 경우에는 구분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깊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드름 같은 경우는 좀 깊은 피지선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악화돼서 파열이 되면 이제 피부세포 손상이 돼서 흉터를 만들 수 있겠고 뾰루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피부 표면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좀 깊이도 얕고 솜털이라든지 이제 수염 주변에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딱 하나만 보고 이게 여드름인지 뾰루지인지 구분하는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크게 의미도 없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모낭염으로 인해서 생기는 뾰루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농포가 맺혀 있고 짜보지 않는 이상 좀 쉽게 구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크게 어차피 치료적인 차원에서는 중요한 부분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기간에 치료하고 싶다면 집에서 절대 손으로 만지거나 압출하시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치료해서 끝날 것들이 집에서 괜히 압출하거나 뭔가를 이제 해보려고 하다가 염증이 악화되고 깊어지면서 훨씬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흉을 남기고 훨씬 이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부분이 났다, 신경 쓰인다, 만지고 싶다 하신다면은 즉시 참으시고 가까운 피부과에 방문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 큰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일단 턱 여드름으로 오신 경우에는 전체적인 파악을 해야 됩니다. 좁쌀 여드름이랑 염증성 여드름이 얼마나 있는지, 그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이제 각각 얼마나 오래되는지 파악을 하고요. 좁쌀 여드름 같은 경우는 입가나 턱은 피부가 좀 두껍고 오래된 경우 깊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케일링과 압출 치료가 필요한데 압출을 할 때 잘 해야 됩니다. 자칫하다가 압출을 잘못하게 되면 깊이 있는 피지가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속에서 퍼지고 번지고 하면서 오히려 염증이 더 깊이 생기고 염증이 더 깊이 생길 경우에는 흉터가 생길 확률이 더 늘어납니다.
필요하다면 레이저로 인해서 의사가 직접 압출을 하기도 합니다. 염증성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염증 반응을 좀 낮추기 위해서 먹는 약을 먹기도 하고 염증 주사를 맞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 여드름균 살균을 위해서 PDT 치료를 많이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드름 붉은 자국까지 같이 잡기 위해서 혈관 레이저인 V빔 레이저를 PDT 광원으로 사용해서 동시에 여드름 자국과 여드름 치료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복적으로 좀 깊게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좀 깊게 들어가서 열을 가하기 위해서 시크릴 레이저로 여드름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저자극으로 받을 수 있는 시술도 있습니다. 시크릿 듀오 레이저 같은 바늘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하시고 나서 한 2-3일 정도 자국만 약간 있는 정도시고요. 때문에 이제 약속이 많은 직장인이시라든지 바쁘신 분들도 상대적으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흉터 시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굴 전체에 뜨자란 좁쌀들을 전부 압출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효과적일까? 우리 좁쌀 여드름은 면포성 여드름이라고 합니다. 염증이 생기기 전 단계고 피부 속에 피지만 맺혀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스케일링과 압출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입가랑 턱에 위치한 좁쌀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해서 불안전하게 압출을 한다든지 잘못된 부분을 압출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오히려 면포가 더 깊게 들어가서 염증이 더 깊게 생기고 흉터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더 높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깔끔하게 압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이제 피부과에 오셔서 압출 시술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턱 여드름 부위에는 영양 크림이나 좀 되직한 크림을 바르면 안 되나요? 일단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유수분 밸런스인데요. 유분기 많은 크림을 바를 때 턱 여드름이 나는데 그 피부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이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밸런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드름이 난다고 보습을 너무 방치하거나 경시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어떤 상황에 어떤 솔루션이 적합한지를 찾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정확한 상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드름에만 국한된 거는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스킨것 액시스라고 장 건강과 여러 이제 아토피라든지 피부 면역 질환과의 연관성이 꾸준히 연구되고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런 이제 신체 일부 다른 기관의 그런 기능과 관련된 부분보다는 피부 자체의 유전적인 특성이라든지 외부적인 요인, 생활 습관, 생활 환경들에 의해서 좀 관련된 부분이 훨씬 크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중요한 부분 피부 자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드름뿐만이 아니라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피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하는 닥터스 피부과를 방문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저희 닥터스 피부과는 ICU, 오로지 환자 여러분들의 피부만 봅니다. 오늘은 입과 턱 여드름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영상 아래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이상 하남 가밀 닥터스 피부과 전문의 권순목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